일단 여러 민주당 지도부 이런 당내 내홍 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대응 이런 것보다는 최근에는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배상안을 7인이라고 맹비난 이 메시지를 결집하고 있습니다. 그 화면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에 국민들의 분노가 뜨겁습니다. 강제동원 배상안은 일본 입장에서는 최대의 승리이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굴욕이자 수치입니다. 친일 매국 정권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저 돼지와 개만도 못한 소위 우리 정부의 대신이란 자들이 영달과 이익만을 바라고 위협에 겁먹어 나라를 팔아먹는. 예, 이 얘기하기 전에 앞서 김주일 에디터가 말씀하셨던 그 극딜, 뭐 이거는 좀 순화하자면 뭐 타 방송에서 강력히 비판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높아심에서 순화를 하거나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신조어를 많이 얘기하셔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준비한 본론으로 좀 가볼까요? 최근에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렇고 이번에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 배상안에 대해서 매국노 이완용에 비유하는 발언들이 좀 많고 민주당에서 실제로 지도부 차원에서 이런 현수막을 각 지역구에 걸라고 한 모양이네요. 이완용의 부활인가 혹은 국민 능멸 굴욕 외교 매국 정권이에요. 근데 일부 보도를 통해 알려지기로는 모든 민주당 사람들 지역구에서 이걸 다 호응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선거를 이번에 경험해 보니까요. 비판을 세게 하는 건 좋은데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선을 넘어버린 표현이나 태도를 쓰게 되면 그 비판의 내용에 동조하는 국민들조차도 야 저건 너무 나갔다라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번에 이 제3자 대의변제나 한일 간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 이완용 운운하는 건 설령 일부 국민들이 그 비판적 문제의식에 동의한다 하더라도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버린 태도이고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판단을 민주당 내부에서도 일각에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진보 정부에서도 장관으로 활약했던 최고의 국제외교 전문가가 누구입니까? 정치 성향을 떠나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의 해법에 대해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상당히 고평가를 하면서 이 합의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거든요. 물론 100% 만족스러운 합의안은 아니죠. 그런 합의안이 국가 간 외교에서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최대한의 어떤 타협안을 통해서 미래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고 또 대다수의 저를 비롯한 젊은 계층에서는 이미 우리가 문화적으로는 일본을 추월했다라는 그 길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막 자극한다고 해서 분노가 활활 타오르지 않아요. 왜냐? BTS가 우리의 대한민국의 K-팝 문화가 이미 일본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이겼는데 뭐라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새로운 시대의 어떤 국민들이나 청년들 마음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무턱대고 저렇게 이완용 운운하면서 반일 정서 자극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대안을 말해줘야죠. 그런데 이 대의변제안 같은 경우는 민주당의 정치 원로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제3자 대의변제안 내밀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구체적인 사안은 다르다고 문 전 의장이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대안 없이 무조건 이건 잘못됐다, 친일파다, 이완용이다 하는 식의 레토릭으로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가 좀 힘들어 보입니다. 표현도 거칠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누군가가 봤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좀 희석시키기 위해서 친일 그 길로 너무 몰아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의 내부 목소리인 것 같거든요. 민주당이 핀트를 잘못 잡았습니다. 예, 이완용이 아니에요. 이건 친일 반일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유능하냐 무능하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굳이 비유를 하자면 고종 같아요. 제가 보기엔 고종. 그러니까 무능해서 결국은 나라를 넘겨줬잖아요.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안들이 어떤 안들이 나왔냐면은 첫 번째는 일본 기업, 전범 기업이 직접 배상하는 거. 근데 일본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문희상 아니었는데 한국 기업, 일본 기업이 같이 들어오는 거. 근데 전범 기업이 안 들어오겠다. 세 번째가 전범 기업은 빠지고 다른 일본 기업이 그러면 들어와라. 이거 가지고 했는데 이것도 안 하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안에도 없었던 한국 기업만 하는 거 이렇게 되거든요. 100대 빵이에요. 100대 빵. 우리는 얻은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본하고 미래지향적 관계 이거 모릅니까? 근데 협상을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나라 다 팔아먹게 생겼습니다. 나라 팔아먹는 게 뭐냐면은 다 내주는 게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무능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뭘 얻어올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미국의 반도체 그리고 뭐 IR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등해서 지금 엄청나게 불이익을 얻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협상해가지고 뭘 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저런 이완용 빨리 떼고 고종이라고 빨리 고쳐서 빨리 현수막을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능 유능에 대한 논평 취지는 알겠는데 또 나라 팔아먹었다는 것도 결과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뭐를 하나 할 때마다 계속 손해를 보니까 그게 예. 나라를 넘기는 아니 거죠. 대한민국이 잠깐만요. 팔려집니까 지금? 뭐 아니 지금 세상에 무슨 나라를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뭐 격양돼서 독도를 팔아먹었습니까? 말씀하신 것 지금? 같은데 이제 어떤 취지는 알겠어요. 이제 다만 그게 오히려 국익 우선이 아니라 국익을 훼손했다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예. 2005년도 노무현 정부에서 이 강제징용 문제를 그때 깊이 연구했습니다. 예. 연구해서 개인의 청구권은 살아 있지만 현재 우리가 일본에 요구할 수는 없다. 왜? 그게 신의 측에 어긋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정부에서 무려 200억 가량의 돈을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책임인 걸 인정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65년 대일 청구권 협상할 때 알겠습니다. 예. 개인의 청구권은 우리 정부가 대신 받아온 거거든요. 그때 6,200억을 배상할 때는 아무런 말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왜 이렇게 비슷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걸 과도하게 비난한 것이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무 급격하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먼저 국민들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예. 선회하려고 합니다라고 그런 운을 떼고 했다면 괜찮은데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해결책을 내놔버리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비판받을 여지가 있지만 예. 이 자체를 뭐 얘기하고 무능까지 얘기하는 건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여기 쭉 세 분 말씀 들었는데 각자 다 다른 시각 3인 3색이었습니다. 조금 알겠습니다. 결국은 또 이게 또 이른바 이완용 현수막과도 좀 연관이 되는 부분. 최근 민주당은 이 굴욕 외교에 대해서 꽤 결집하고 있습니다.